조사는 항상 누구 뒤에 붙는다? 채연. 체온 뒤에 붙는다. 근데 여러분 체온이 아니라 여러분 뭐 용어의 어미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문장 어떤 맨 끝에도 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보조사. 근데 체온 뒤에만 붙는 애들은 격조사.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 자, 조사끼리는 같이 결합해도 될까 얘들아? 조사끼리 같이 결합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 에게 다음에 는도 붙여도 되고, 그치? 자, 같이 결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사는 또 여러분 얘는 모습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모습이 안 변해요? 변해요? 근데 이 형태 빼고 안 돼. 이 형태는 근데 형태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여러분 모습이 이 변한 애가 하나 있을 텐데. 서술격 조사는 변하고 나머지 조사들은 안 변한다. 이렇게 해서 불변화, 가변화 이런 거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조사들 쭉 이제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격조사. 여러분 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자격을 부여한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격을 부여해주는 거니까 빈칸에 일정한 앞에 오는 체온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게 만드는 관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격에다가 여러분 밑줄 긋고 거기 아래에다 무슨 자격이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근데 있지? 없어? 그래 37쪽부터라고 생각한다. 37쪽 줄게. 자, 여기 자격은 여러분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부사라고 하는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해준다. 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우리 종류를 가지고서 한번 성분이랑 쭉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주격 조사가 있고요. 얘는 그러면 자격에 격자가 들어갔으니까 주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문장 성분 주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순서대로 그냥 다 쓸게요.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를 만들어요. 목적어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복격 조사는 여러분 보어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가 있고요. 여러분 관형격 조사는 관형어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도 있고요. 부사어 만들어낼 거예요. 부사어 만든다. 그 다음에 서술격, 여러분 서술격 조사가 있고 서술어를 만들어내요.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호격 조사가 있고요. 부름을 나타내주는 독립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빈칸에 여러분 독립어 가운데 부름말이 만들어지는 거 독립어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7개의 격조사가 있고 그럼 문장 성분 7개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옆에 종류를 여러분이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주격조사는 종류 여러분 우선 크게 3개. 여러분 우선 어떻게 이하고 가, 그렇지, 이 형태. 그 다음에 깨서 에서 깨서에서 목적격 조사는요 누구 있어요? 을, 그렇지, 을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쵸? 자, 복격 조사는 보어를 만드는데 보어는 이하고 가가 있어요. 자, 이가는 근데 여러분 항상 뒤에 누가 와줘야 되냐면 되다라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무조건 와야 돼요.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무조건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는 누구 있어요? 의, 그치, 의. 근데 선생님이 이건 본수업 때 했는데,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사어도 한번 봅시다. 부사어는 여러분 종류가 많지만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에도 있고요, 와하고 가도 있고요, 어디에서도 있고요, 사람 뒤에 붙이는 에게도 있고요, 에게를 높이는 방식도 있네요. 그렇지.
뭐 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6개의 종류를 암기를 하면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부사격투사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너무 많아요, 종류가. 자, 서술격투사는 딱 하나 있었죠? 이다. 그렇지, 이다. 자, 국격투사는 4개가 있어요. 아, 야, 여, 이요. 이렇게 4개. 그러면 여기서 이 형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우리 동그라미 표시점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이가도 이 형태고, 그치? 을들도 이 형태고, 이가 여러분 복격투사도 이 형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여기 와과 이것도 이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아야도 이 형태고, 여하고 이여도 이 형태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형태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게 여러분 우리 이제 격조사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가냐면 보조사로 갑시다. 여러분 보조사는 말 그대로 보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뭘 보충하냐면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뜻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뜻을 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아니면 뜻을 더해주는 뜻을 하면 조사 안 맞습니다. 조사 안 맞은가? 의미를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옆에 선생님이 문법적 역할은 없다라고 써놨어요. 그쵸?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러분 관계를 나타내주고 뜻을 더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의 종류를 선생님 지금 몇 개로 나눠놨냐면 3가지로 나눠놨잖아요. 성분보조사, 그 다음에 여러분 동결보조사, 그 다음에 여러분 통용보조사 이렇게 3가지로 만들어놨어요. 성분보조사는 문장 성분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문장 성분 뒤에 붙는 애들이라서 예를 들면 나에다가 여러분 뒤에 나는 주어를 나타낼 수 있게끔 표현은 뭐 나는 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여러분 친구도라고 하던지 아니면 여러분 뭐 그 사람만이만 도라 할 때 이렇게 여러분 우리 부사 뒤에도 붙기도 하고 이런 애들이 여러분 성분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체온 뒤에도 붙기도 하고 여러분 부사 뒤에 붙기도 하고 이런 애들을 문장 성분을 나타내주는 성분보조사 이거고요. 그 다음에 동결보조사는 문장 끝에 붙어요. 문장 끝에 여러분 붙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많은 그려 그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많은 그려 그래 그 사람이 갔구먼 여러분 갔구먼 문장 끝났잖아요. 근데 거기 뒤에 딱 붙일 수 있어요. 갔구먼 그래 이런 식으로 어른들의 말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쓰는데 아유 그 사람 갔구먼 그려 갔구먼 그래 이런 식으로 덧붙이는 말들을 얘기를 해. 자 근데 여기도 붙고 문장 성분마다도 붙고 문장 맨 끝에도 붙은 애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건 통용보조사인데요. 둘 다 쓸 수 있는 이 통용보조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아 요는 여러분 우리 높임의 보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가 높임을 나타내주는 높임의 보조사인데 얘는 문장 성분 뒤에 다 붙을 수 있어. 선생님 지금요 제가요 학교에서요 늦게 끝나서요 문장 성분 다 붙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먹어 문장 끝났어? 거기다 먹어요 해서 높임을 나타내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문장 끝에도 쓸 수 있고 성분에 다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여러분 문장 가시면 높임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높임의 이 요가 여러분 어미가 아니라 조사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도 여러분 요를 여러분 이걸 어미가 아니라 조사인데 어미로 시험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그건 오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미인지 조사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어딜 가냐면 3번에 접속조사를 갈게요. 여러분 접속조사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2개의 체연을 동등한 자격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체연을 연결하거나 두 체연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두 체연을 동일한 자격으로 만들어주거나 동일한 자격으로 부여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와 친구는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와 친구는 해서 체연과 체연 사이
사이에 지금 접속조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글에서 학생이 서술어인데 주어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친구만 주어가 아니라 나도 주어가 되는 거예요. 왜? 두 개를 대등하게 연결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개 모두 다 체언에 해당한다. 미안해. 주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 이 접속조사야. 아까 여러분 자격이 문장 성분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문장 성분인지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게 접속조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접속조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엔데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 와, 화. 랑이랑 산이랑 들이랑 여러분 뭐 시내랑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붙일 수 있어요. 몇이며 쌀이며 돈이며 뭐며 이런 식으로 몇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러면 하고 빼고 다 뭐에 해당해요? 이 형태야. 맞아요. 그래서 이 형태니까 얘도 동그란 표시를 해줄까 얘들아? 이게 이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거나 이거나 이거나 저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거나 거나랑 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랑 또 이것도 나랑이나 이런 애들이 접속조사인데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네도 그럼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도 다 이 형태에 해당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러분 조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셔서 여러분 날개에 있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나가봅시다. 자, 여러분 날개 첫 번째 걸 보면 에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서가 주격조사로도 쓰이고요. 아까 여러분 이렇게 주격조사로도 쓰이고 이렇게 부사격조사로도 쓰여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 차이거든요. 자, 주격조사는 뭘 나타낼 때 얘를 사용을 해요? 단체. 그치. 얘는 단체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거기 주격조사에 단체라고 써주시고 부사격조사는 누구에 맞춰서 쓰는 걸까요? 장소요. 그렇지. 장소야. 장소. 어디에서 출발했다.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의미상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와가를 볼 건데 부사격 조사로 와가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얘들아 여기 와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접속 조사에도 와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접속 조사인지 부사격 조사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이거는 여러분 문장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부사격 조사는 문장이 얘들아 두 개로 나뉠 수가 없어요. 두 개로 나뉠 수 없다는 건 혼문장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접속 조사로 쓰이는 애들은 아까 대등한 역할을 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니까 문장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견문장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나와 너는 닮았다 라고 했을 때 요거 여러분 와가 차이 있으니까 접속조사처럼 보여. 근데 여러분 요거를 두 개로 나눠보자. 나는 닮았다. 너는 닮았다. 여러분 나는 닮았다. 너는 닮았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닮았다는 항상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그럼 이런 비교 대상이 필요하니까 사실 얘가 뭘로 쓰이고 있는 거냐면 접속조사가 아니라 비교 부사격 조사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사실 문장 순서가 바뀐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요거 서울과 부산은 도시이다.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서울과 부산은 도시이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여러분 문장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서울은 도시이다, 부산은 도시이다. 이건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접속조사.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되게 자주 나와요. 접속조사인지 부사격조사인지를 묻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문장 견문장으로 나눠지는 거는 접속조사다라고 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항상 여러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지의 여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보조사 요. 보조사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아까 높임의 보조사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체언, 조사, 부사 모두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모든 문장 성분, 모든 문장 끝에 다
다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보조사에 여러분 선생님 음이랑 여러분 종류를 넣어놨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접속조사를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거기에 예시를 넣어놓은 걸 보세요. 밥에 두개떡에 잘 먹었다 라고 하는 애를 넣어놨잖아. 그러면 애가 이런 뭐처럼 쓰인 거냐면 부사격조사처럼 생겼어. 그치? 부사격조사인가 아니면 얘는 체언을 연결하고 있나 접속조사인지 예인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때는요. 뭘 해보시면 되냐면 쉼표를 넣어보시면 돼요. 밥, 국, 떡 잘 먹었다. 쉼표를 넣었을 때 의미가 통하잖아. 그러면 얘가 접속조사로 쓰인 거야. 근데 쉼표를 넣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사격조사로 쓰였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접속조사는 무조건 쉼표 넣을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용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용언. 용언은 여러분 주어의 행위나 아니면 성질을 풀이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에다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형태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용어는 있어야죠. 그렇죠? 동사 형용사니까 얘는 무조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음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활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어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활용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냐면 어간과 어미가 하나의 단어처럼 이루어져 있는 형태가 돼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래 이제 동사 형용사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 자, 여러분 동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뭘 나타내 주냐면 사물의 움직임과 과정을 나타내 준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설명을 써놓긴 했는데 교과서에는 움직임과 과정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자 내가 움직이려면 여러분 이렇게 팔만 움직여도 얘들아 팔에 변화가 생기잖아. 여러분 내가 여러분 뛰어다녀도 공간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내가 얘들아 이렇게 높이 뛰기를 하더라도 공간 이렇게 뛰는 이 공간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동사는요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사는 변화의 값이 무조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움직임인가 아니면 이건 과정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왜냐면 문장에서 해석할 때 이게 애매모호한 애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해봐. 시간의 변화든 공간의 변화든 행동의 변화든 아니면 어떤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구분하기 좀 쉽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를 선생님이 본동사, 보조동사 막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어차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동사랑 타동사만 좀 구분을 할게요. 자, 자동사는요. 여러분 주어만 필요로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국어도 마찬가지 주어만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 타동사는 목적어까지 필요로 하는 동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목적어가 필요하다라고 빈칸 채워줄래? 얘는 그냥 그것만 구분을 해 얘들아. 자동사는 주어만, 타동사는 목적어만. 어차피 본용어는 보조용어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자, 그 다음에 형용사를 갈게요. 형용사는 여러분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인데요. 성질과 상태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도 되지만 얘는 변화의 값이 없다. 대부분 여러분 고요하다라는 건 조용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고요하다라는 거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쁘다. 그냥 그 예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간의 모습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의 유무로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도 여러분 선생님 뭐 성상형용사, 지시형용사 써놨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본형용사, 보조형용사인지를 뒤에 가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옆에 날개를 가주세요. 여러분 날개에 늑다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늙어봐서 모르는구나. 얘들아 주름살. 주름살만 맞아서 변화가 생기잖아, 그치? 여러분 몸이 아파요. 여러분 몸이 막 쑤시고요.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선생님 진짜 다리가 아파가지고 죽는 비 오면 선생님 다리가 아프거든. 늙어가지고 얘들아 너네가 쑤셔. 계속 쑤셔 얘들아 진짜 그래. 자, 아무튼 얘들아 몸의 변화도 생기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도 생기냐면 얼굴의 변화도 생기고요. 신체의 변화도 생기죠. 그러면 얘는 변화가 있으니까 동사예요. 근데
근데 여러분 점자는요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세요. 점자는 주사를 맞거나 얘들아 주사를 맞아서 피거나 올리거나 내가 뭔가 의학적인 힘을 가해야지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젊은 상태일 뿐이야. 이거는 변화가 있지 않죠. 변화가 있지 않으니까 얘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형용사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젊어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움직임이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늙은 상태였는데 젊어진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 어지다가요. 동사로 만드는 접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형용사였던 애를 동사로 만들어줘요. 그럼 여러분 자 예뻐지다도 사실 돼. 어지다를 넣으면 여러분 요게 동사 형용사였던 예쁘다를 예뻐지다는 변화가 나타나게 만들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지다는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접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안 헷갈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날개를 가세요. 자연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여러분 자연의 움직임이라는 건 선생님 예시 보면 밝다, 그 다음에 솟다, 피다. 이런 애들은 여러분 동사긴 해도 여러분 우선은 자연을 나타내는 거라서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 조종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명령형과 청유형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동사지만 명령형, 청유형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선생님이 거기다가 써놨어. 명령형, 청유형을 붙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동사는 명령형과 청유형을 다 붙일 수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자연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경우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칸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이게 얘들아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여러분 크다는 여러분 크기를 나타내면 그거는 크기가 큰 상태를 나타내지. 상태는 형용사예요. 근데 여러분 성장과 관련되어 있으면 키가 크다는 건 여러분 뭐가 생겨? 키가 변화가 생기잖아. 그거는 동사가 돼야지. 자, 그 다음에 이따를 가세요. 이따에서 여러분 존재는요 거기에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할 때 그 있다는 여러분 내가 여기 서 있는 상태지. 형용사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다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는 무조건 형용사예요. 얘는 둘 다 형용사야. 자, 근데 얘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공간에 내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공간에 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거는 동사로 쓰여. 공간의 의미랑 결합이 되어 있으면 동사로 쓰인다. 자, 이제 발다로 갈게요. 발다는 여러분 일출은 여러분 해가 뜨는 상태인 건데 선생님 상태라고는 했지만 해가 뜨는 중이거든. 일출은 해가 점점 위로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변화가 있으니까 얘는 동사.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이 밝은 상태 이거는 밝다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 이렇게 구분을 해. 그래서 여러분 얘가 의미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여러분 이제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동사고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분 지금 선생님 몇 가지를 써놨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9가지를 써놨거든요. 자, 그 9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 모의고사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이 표를 그대로 넣은 다음에
여러분 거기 동사 형용사에 선생님이랑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거기서도 시험에서도 이거를 표시를 잘못 오답을 만들어 놓는 거야. 오답을 만들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9가지를. 자, 우선은 여러분 제일 먼저 변화 유무는 아까 선생님 정리했잖아. 여러분 동사는 변화 유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형용사는 변화 유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현재 영어미를 한번 가볼게요. 현재 영어미는 여러분 우리 니은이나 는을 붙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는다, 예쁜다, 예쁜다는 안 되지. 먹는다는 돼요, 여러분? 돼요. 그럼 여러분 동사는 선생님이 먹다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고 얘는 예쁘다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먹는다는 되는데 여러분 예쁜다는 안 돼. 예쁘는다도 안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관형사형 어미는 는을 한번 붙여볼게요.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일 때 먹는 돼요, 여러분? 먹는은 돼요. 예쁘는 돼요? 예쁘는은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붙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명령형 어미는 여러분 우리 어라, 아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먹어라. 돼요? 먹어라 되죠? 자, 예뻐라. 너 이제부터 예뻐라. 여러분 선생님 항상 얘기지만 예뻐지는 거는 여러분 예뻐지다는 동사여서 되지만 예쁘다는 의학적 힘이 필요하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절대 될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청량을 갈게요. 청량은 뭐뭐 하자라는 건데 먹자. 되죠? 자, 먹자는 되는데 얘들아 예쁘다. 여러분 이거는 변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다음 거는 진행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뭐뭐 하고 있다. 진행이라는 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거는 동사지. 동사.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쁘고 있다? 안 돼. 예뻐지고 있다는 된다고 했어. 선생님이 동사니까. 예쁘고 있다는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목적을 나타내주는 여러분 연결어미가 누구냐면 러예요. 내가 먹으러 간다. 목적이 딱 나타나죠. 가는데 먹으러 가고 있다. 그러면 먹으러 이런 러는 되잖아. 그치? 근데 예쁘러 가다? 이런 말 쓰니? 이런 거는 안 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의도의 연결어미를 갈게요. 의도를 나타내는 건 얘들아 뭐뭐 하려야 려. 그러면 먹으려 한다. 여러분 어떤 데 의도 나타나죠? 근데 예쁘려 하다? 예쁘려 한다? 여러분 이런 말 쓰니? 이런 말 좀 어색하지? 그러면 얘도 여러분 OS. 자, 그 다음에 감탄형 어미 중에 현재를 나타내주는 감탄형 어미가 있어요. 그 감탄형 어미가 는구나거든요. 아, 그 사람은 먹는구나. 되죠? 근데 예쁘는구나는 돼요? 예쁘는구나는 안 되지만 예쁘구나는 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는구나가 붙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동사는 다 되고요. 형용사는 다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사는 다 되고 형용사는 안 된다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나왔다고 했냐면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오지선다로 나왔을 때 잘못된 거를 옳은 거를 다 골라라 뭐 이런 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잘못된 거지. 왜냐면 동사는 다 되는데 얘는 안 된다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는 무조건 다 되고 얘는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좀 구분을 하려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좀 기억을 해주시냐면 얘네들이 다 현재를 나타내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를 나타내주는 애들은 동사랑 결합이 되는데 이 형용사랑은 결합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는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찾아 얘들아. 는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제일 쉬운 게 얘들아 고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있다는 딱 들었을 때 진행을 나타내주는 말이니까 다른 애들은 사실 애매해. 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지만 고있다나 는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 우리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딜 가냐면 여러분 이제 어간어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용어는 사실 제일 중요해서 체험에서 용어를 조금 많이 설명할 거예요. 자, 갑시다. 우선은 여러분 용어니 문장에 쓰일 때 고정되는 부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어간. 그치?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 자, 그 다음에 어간 뒤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죠. 어미.
자, 그러면 어간하고 어미를 설명하려고 할 때 항상 기본형과 활용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형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냐면 어간에 그냥 바로 다가 붙은 걸 기본형이라고 해요. 먹다, 가다, 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가다 할 때 가가 어간, 다는 어미 이거가 이런 기본형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활용형은 어간에다가 다를 제외한 어미들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를 제외한 어미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활용형. 이게 활용형. 그래서 여러분 간다, 가고, 가면, 가니, 가서, 간, 갔다, 가는구나 이런 애들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옆에 여러분 날개를 먼저 한번 봐주실래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거기에 가시어, 개, 다라고 하는 애들가 있어요. 얘 기본형이 누구예요? 가다. 그치, 가다. 그러면 여러분 얘가 가다의 기본형이니까 어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 또 들어가 있죠. 이 다가 문장 맨 끝에 쓰이는 거라서 얘를 어말, 어미라고 불러요. 그러면 시엇 get이라고 하는 애는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들어가 있고 어말어미 바로 앞에 와 있다고 해서 얘네들을 선어말어미라고 하죠. 선어말어미라고 한다. 자, 그러면 선어말어미하고 어말어미를 합쳐서 우리 이거를 두 글자로 어미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어간하고 어미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선어말어미랑 어말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어미들이 이 어간이랑 결합된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어말어미가 나온 김에 선어말어미의 순서를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선어말어미는 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그 아래에 얘들아 그 날개예요. 높시 추궁해로 나타나요. 높시 추궁해의 순서가 나타난다. 여러분 높은 높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는 시제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추는 추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은 공손의 선어말어미고 회는 회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예시로 하시없게 싸웁니다 더라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얘가 선어말어미가 지금 5개가 순서대로 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여러분 순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높시 추궁해로 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 어미 체계를 조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어미 체계는 우선은 아까 여기 어미가 선어말어미하고 어말어미로 구분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 먼저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선어말어미는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3개로 나눠놓기는 했거든요. 자, 여러분 3개로 나눠놨는데 여러분 어떤 시라고 하는 애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 시가 여러분 높임의 선어말어미예요. 높임의 선어말어미. 그래서 여러분 높임의 선어말어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만 있고요. 자, 그 다음에가 여러분 우리가 시제를 나타내주는데 시제가 그 나머지 것들이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어다 과거를 나타내주네. 어다 과거 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이런 는하고 니은은 누구를 나타냈었어요? 현재, 그렇지, 현재를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get이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get은 미래에 해당해요. 미래이면서 사실 추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어요. 더라고 하는 회상, 과거 회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제로 4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손의 선어말어미. 공손의 선어말어미가 오.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전화 고정하시옵소서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거기에 옵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선어말어미 3개. 아까 선생님 저렇게 5개는 여러분 요거를 아주 자세하게 순서대로 풀어서 써놓은 거야. 우선은 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말어미를 갑시다. 어말어미는 문장 끝에 쓰이는 애인데요. 얘도 종류가 3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선생님 설명 뭐라고 되냐면 문장 끝맺게 해주는 어미라고 해서 문장을 끝맺는 애를 종결어미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결어미하고 어말어미가 완전 일치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종결어미가 어말어미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종결음이 이꼴 얘들아 어말음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게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이건 문장 가서 다시 배워요. 문장 가서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준대요. 이거를 연결어미라고 해요. 자 여러분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이것도 문장의 종류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자 근데 보조적 연결어미는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애냐면 이 보조적 연결어미는 밑줄을 그어주시고 본용어 보조용어를 할 때 설명을 할게요. 본용어 보조용어를 할 때 쓴다. 아어게지로.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서술을 바꿔주는 애가 있어서 이거를 전성어미라고 해요. 선생님이랑 여러분 저번 시간에 여러분 뭘 했었냐면 명사, 파생, 정의사, 명사형 어미라고 했었잖아요. 명사형 어미가 뭐였어요? 명사처럼 보이게 해주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게 전성어미예요. 그럼 이 전성어미는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여러분 부사형 어미가 있는데 요건 어디 가서 다시 정리할 거냐면 얘가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말어미는 여러분 문장 끝에 오는 애들이니까 대부분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어말어미는 문법 요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류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거고 얘네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문장 파트 가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이제 용언의 활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니요 여러분 41쪽에 본용언 보조용언부터 설명할게요. 왜냐면 용언의 활용은 설명할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쉬는 시간 하고 할게요. 이건 41쪽을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아까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보조동사, 분동사, 보조형용사, 보조동사라고 써놨었거든. 그거를 이제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여러분 우선은 용어는 하나만 오는 거는 아니고요. 용어는 한 번에 두세 개가 연이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용어는 연이어서 쓰일 때 얘가 의미가 기존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본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첫 번째 빈칸에다가 본용언이라고 써주자. 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시면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고 자립성 혼자 쓸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누구에게 덧붙여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보조용언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조용언의 대표적인 애가 얘들아 뭐하고 싶다 같은 애들이야. 그러면 먹고 싶다 할 때 얘들아 먹고는 의미가 먹다라는 이세 의미가 그대로 있잖아. 근데 여러분 싶다는 소망의 의미를 더해주기는 하지만 얘가 단독으로 쓸 수 있어요? 나는 이러고 싶다. 이러고도 얘들아 사실 이제 어미가 들어가고 어간이 들어가고 이걸 빼면 이런 뭐뭐 싶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보조용어, 혼자서는 못 쓰는 용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싶다가 동사처럼 쓰이면 보조동사고 형용사로 쓰이면 여러분 보조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본용언도 여러분 동사면 본동사가 되는 거고 형용사면 본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용언에서도 형용사 동사가 구분이 된다. 그거는 여러분 는 아까 고있다 이런 애들을 넣었을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구분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먹고 싶다 할 때 얘들아 이 싶다는 여기에다가 얘들아 는을 붙일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씹는다? 이게 안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형용사. 그래서 보조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 선생님 예시를 다 써놨어요. 버리다는 얘들아 다 먹어버렸다 완료의 의미를 더해주고 두다는 먹어둬라 유지를 시키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는 진행과 상태를 나타내고 보다는 시다랑 추측 이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한 번만 읽어봐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얘가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3번. 자, 첫 번째 어떻게 결합을 시킬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가 제일 먼저 항상 나와줘야 돼요. 본용어는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본용어이라고 여러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본용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빈칸 잠깐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또 본용어이 나와요. 본용어이 나와. 근데 우리
저번에 우리말의 구조를 한번 봤을 때 단어 형성할 때 여러분 우리말은 용언하고 용언이 바로 와도 돼요? 중간에 누가 와야 했어요? 무조건 어미가 와야 되죠. 그러면 어간하고 본용언이 왔을 때 얘가 중간에 연결해줘야 되는 어미가 필요한 거야. 그게 아까 얘기한 보조적 연결어미예요. 보조적 연결어미를 여기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보조적 연결어미는 여러분 어떤 애들이 있냐면 개지, 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선생님 날개 제일 첫 번째에 써놨어. 개지, 고. 혹시 좀 뒤에가 본능만이 본용언도 되고 보조용언도 되죠. 얘는 다 돼요. 봐봐. 우선은 먹고 버리다가 있고 먹어 버리다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자 먹고 버리다는 다 먹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넣다라는 뜻이잖아.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얘만 써도 되고 얘만 써도 상관없잖아. 그때 여러분 고 넣죠. 보조적 연결어미는 뒤에 본용언이 와도 연결할 수 있고요. 먹어버리다는 여러분 이게 버리다 쓰레기통에 넣다의 의미가 있어요. 다 먹었어 끝났어 라고 하는 끝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보조용언으로 쓰였는데 이때 어가 여기 있는 보조적 연결어미. 그래서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언이 뒤에 와도 되고 보조용언이 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 두 발 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옆에 얘들아 본용언이 와요. 본용언이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본용언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어미 오는데, 근데 어미가 어떤 어미가 오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어미는 생략시킬 거야. 여기부터 바로 쓸 거야. 여기 어미가 뭐가 들어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보조용언을 만들 수 있냐면 의존명사가 와요. 의존명사 뒤에 하다나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 접사를 붙여요. 그러면 여기서 의존명사하고 하다하고 싶다가 이게 보조용언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본용언 뒤에 어떤 여러분 어미가 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명사가 온 게 포인트야. 우리 저 뭐 할 때 얘들아 그 단어 형상 할 때 어간에다가 명사가 바로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 사이에 무슨 어미를 넣는다고 했었어? 관형사형 어미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잘나다라고 하는 여러분 본용언이 왔어요. 잘나다라고 하는 본용언이 왔고, 여러분 척, 여러분 척이 의존명사야. 하다라고 하는 애를 붙여서 얘가 보조용언을 만들게. 그럼 여기 누굴 넣어야 돼? 난 그렇지 니은을 넣을 거잖아. 은는 을더니 여러분 관형사형어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니은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명사가 오면 어간이 무조건 관형사형어미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뒤에 용어 어간이 왔을 때는 보조적 연결어미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이거는 단어 형성할 때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을 만드는 방법을 정리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본용언, 보조용언을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자, 용언이 두 개가 연속이 될 땐 앞에 있는 게 무조건 누구라고요? 무조건 본용언. 그렇지. 앞에 있으면 무조건 본용언. 무조건 본용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콧문장의 경우는 여러분 자, 두 번째 이하의 용언 중이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거나 단독으로 서술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장에 쓰일 때는 보조용언밖에 안 돼요. 왜냐면 콧문장은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어서 용언이 여러 개로 쓰였을 때 첫 번째 어는 본용어만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다 보조용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보조용언. 보조용언. 자, 그 다음에 예시를 한번 봐줘.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그는. 주어 하나죠. 그 다음에 살아왔다가 서술어인데 살아를 빼봐. 그는 그렇게 왔다. 의미가 완전 달라지지.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들은 뒤에 게 보조용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견문장의 경우는 두 번째 이하의 용언이 단독으로 서술어가 돼도 의미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 본용언.
그럼 반대로 얘들아 이걸 뺐을 때 말이 안 되면 그럼 보조용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해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옆에 여러분 날개에 여러분 네 번째 거를 보시면 보조용언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날개 네 번째에 자 보조용언 특징 첫 번째 자립성이 없다. 자립성이 없다는 건 혼자서는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서 누구를 넣을 수가 없냐면 서를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이 뭔지를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본용언이 본용언이 결합했는지 본용언 보조용언이 결합했는지를 누구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서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본용언이 오고 본용언 보조용언이 왔을 때 서를 넣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먹고 싶다가 여러분 먹다는 의미가 그대로 남아있을까? 본용언이네. 싶다는 여러분 혼자서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보조용언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다가 서를 넣어보는 거예요. 본용 보조용언 사이에. 근데 얘들아 먹고서 싶다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아예 안 되죠. 성립이 얘들아 안 되면 뒤에 있는 애가 무조건 보조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성립이 안 되면 여러분 보조용언이다. 자, 그 다음에 먹어버리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서를 넣기 전에는 무슨 의미였어요? 다 먹었다 이런 뜻이었는데 여러분 서를 넣으면 먹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의미가 생겨버리잖아. 의미가 어떻게 돼요? 완전 달라졌죠. 그러면 여러분 서를 넣었을 때 의미 변화가 생겨났어요. 의미 변화가 생겨나면 뒤에 게 보조용언이에요. 그럼 보조용언은 성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의미 변화가 생겨버리면 보조용언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먹고 버리다를 한번 봐봐. 아까 먹고 버리다가 본용언이었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 서를 넣으면요. 서를 넣기 전에는 먹고 버리다가 먹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넣던데 먹고서 버리다도 그냥 먹고 쓰레기통에 넣는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의미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의미 변화 안 생겨요. 의미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게 뒤에 게 본용언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서를 가지고 본용언, 보조용언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니면 위치나 아니면 의미의 관계가 얘가 보조만 하는지 원래 의미를 상실했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에는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서술어의 개수를 한번 가볼게요. 그 아래 날개를 가세요. 날개 맨 마지막 거. 본용언이 들어가 있으면 본용언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어는 얘는 두 개로 취급을 해요. 서술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본용언, 보조용언은 하나예요. 왜냐면 보조용언 자립성이 없다고 했잖아. 얘는 하나로 취급을 해. 그래서 여러분 얘는 서술어 몇 개? 하나. 얘는 서술어 몇 개? 하나. 얘는 서술어 몇 개? 두 개. 이렇게 취급을 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 거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하나도 안 써놨구나. 자, 우선 40쪽에 이제 활용을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이 활용은 여러분 아까 어간에 누가 결합되는 걸 활용이라고 한다고요? 그치 어미가 결합하는 걸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활용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요렇게 한번 볼게요.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냐면 어간하고 쉽게 말하면 어간하고 어미가 결합을 해도 모습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얘는 모습이 변화가 없어요. 그게 선생님이 여러분 1번에 써놨어. 어간이 규칙적으로 어간 어미에 결합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활용할 때 어간의 변화가 있어서 보편적인. 자, 두 번째는 모습의 변화가 있을 때도 있어. 그럼 여러분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규칙 활용이야. 그래서 얘는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여러분 이거는 규칙 활용. 자,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 쓰다에다가 어를 결합하면 써라고 해서 어간 어미가 모습이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더라도 얘는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으탈락. 그치? 으탈락으로 의문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 쓰다는 규칙 용언이다. 다시 쓰다는 규칙 용언이다. 근데 쓰어는 그러면 규칙 활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얘는 두 가지야. 모습에 아예 변화가 없거나. 그럼 예를 들면 씻다에다가 어를 붙이면 여러분 이거 모습 변해요? 그냥 씻어잖아요. 모습 변화 없잖아요. 변화가 없거나 있어도 의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불규칙 용어는 활용은 아예 반대네. 어간하고 어미가 결합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모습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습의 변화가 있고요. 모습의 변화를 의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의문 변동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의문 변동을 설명할 수 없는 예시들이 선생님 지금 9가지를 써놨거든요. 그 9가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규칙 용어는 종류 9가지를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여러분 얘가 변할 때요. 어떻게 변하냐면 어감만 변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어미만 변하기도 해요. 아니면 둘 다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대로 어간이 바뀌는 거, 어미가 바뀌는 거, 어간 어미가 바뀌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어간이 바뀌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어간의 변화는 제일 첫 번째 무슨 불규칙 용언이 있냐면요. 여러분 시옷 불규칙 용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빈칸에 시옷이라고 써주시고, 자, 시옷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옷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음 탈락에 누구하고 누구만 자음 탈락이지? 리을 탈락하고 히읗 탈락만 자음 탈락이거든요. 그러면 자음 탈락에 시옷 탈락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의문 변동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불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그 아래 이제 두 개의 예시를 쓸 건데, 첫 번째는 불규칙 용언의 예시를 쓸 거고, 규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규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규칙 용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집을 짓다에다가 어를 한번 붙여봐. 얘는 어떻게 돼? 집을 지어. 그렇지. 여러분 시옷이 탈락을 해요. 그러면 얘는 시옷 불규칙 용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소자에다가 알을 붙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소사죠. 그러면 얘는 규칙. 규칙에다가 써주면 돼. 선생님 예시 하나, 두 개 정도씩만 쓸게. 그래서 여러분 얘가 어를 붙였을 때 모습이 달라지면 그러면 불규칙,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규칙.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누가 있냐면 디귿 불규칙을 한번 볼게요. 디귿 불규칙은 어떻게 여러분 만드냐면요.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 우리 불규칙 용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듣다에다가 어를 한번 붙여볼래요? 듣다에다가 어떻게 돼요? 들어. 그렇지. 여러분 얘가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 교체 현상 중에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교체가 있어요? 교체에서 얘들아 이렇게 바뀌는 교체 현상이 없어. 그런 불규칙으로 그냥 넣어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규칙을 가자. 규칙에서 여러분 우리 어떤 애가 있냐면요. 새싹이 돛다에다가 알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얘는 모습 변화 있어요? 없죠. 도다예요. 자, 선생님 예시 하나씩만 더 갈게. 자, 얘들아 우리 땅에 얘들아 묻다. 땅에 묻다는 어를 붙였을 때 규칙일까요? 불규칙일까요? 땅에 묻어. 묻어는 얘들아 어떤 거야? 규칙이지. 그래서 여러분 땅에 묻어는 여러분 이건 규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묻다. 질문하다 묻다에다가 어를 붙여봐. 물어야. 그치? 리을로 바뀌었지? 그러면 내가 얘들아 상대방에게 물어보다 할 때 묻다에다가 어를 결합하면 얘는 물어. 그러면 똑같은 묻다여도 여러분 다른 환경이 똑같아도 다르게 발음이 되는 거네. 그래서 이게 불규칙.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불규칙 또 하나 더 할게요. 자, 비읍 불규칙을 한번 갑시다. 이런 비읍 불규칙도요. 비읍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변화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오, 우. 얘들아 선생님 오 저거 뭘로 썼는지 이해되니? 이름 누구예요? 반모모, 반모우예요. 모음의 변화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규칙 용언, 불규칙부터 한번 볼게요. 숫자에다가 여러분 어를 붙여봅시다. 이거 어떻게 돼요?
추워. 그렇지. 여러분 추에다가 우로 바뀌네요. 예시 하나 더 갈게요. 돕다에다가 여러분 아를 붙이면요. 도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로 바뀌네요. 그쵸? 그러면 왜 여러분 여기에 이런 반모음 우가 들어가거나 반모음 우가 들어가는 그 기준은 뭐 때문이냐면 음성, 양성. 양성이면 오가 들어가고 음성이면 우가 들어가는 거야. 모음저해 현상을 지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요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규칙 용어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쓰레기를 줍다에다가 어를 붙여봐. 얘는 변화가 있어? 변화가 없죠. 미안해. 얘들아 주웠네. 얘들아 얘는 번하는데 미안해. 여러분 나는 주웠네. 주어는 여기 들어가야 되고 우리 여러분 뭐가 있냐면 자 이거 들어가있다. 잡다에다가 아 들어가면 잡아. 안 바뀌는 거 잡아. 이게 들어가야겠지? 아니면 입다에다가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입어. 그렇지. 그럼 이거는 여러분 규칙.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갈게요. 여러분 누굴 가냐면 르블 규칙을 한번 갑시다. 자, 여러분 르블 규칙은 르가 여러분 리을로 바뀌어요. 르가 리을로 바뀐다. 르가 리을. 자, 여러분 요것도 여러분 우리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흐르다에다가요 어를 한번 붙이면 얘는 어떻게 변해요? 흘러. 그치? 흘러가 됐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 의탈락으로 사실 보기에는 리을이 하나 더 생겼잖아. 근데 우리 리을이 더 첨가되는 경우가 리을 첨가가 있어요? 리을 첨가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아예 르가 없어지고 리을과 리을이 하나는 자음으로 중성으로 하나는 초성으로 이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규칙 용어를 한번 보시면요. 규칙 용어는 따르다에다가 아를 한번 붙여볼게요. 나는 친구를 따라. 그렇지. 그럼 이 따라에서는 뭐가 변화가 생겼어? 의가 탈락했잖아. 탈락은 의문 변동에 들어가요? 의문 변동에 들어가니까 규칙 용어이 돼요. 자, 치르에다가 어를 결합을 해보세요. 요건요. 나는 결혼식을 치러. 장례식을 치러. 그럼 얘도 여러분 의가 없어졌지. 의가 없어지면 뭐라고? 의탈락. 의탈락은 의문 변동으로 설명되니까 규칙 용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 불규칙이 있네요. 자, 우가요 갑자기 탈락을 해버려요. 우가 없어져 버려요. 자, 얘는 사실 여러분 불규칙 용어의 예시 하나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냐면 땅을 푸다에다가 어를 결합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을 퍼. 땅을 퍼. 땅을 푸어서, 땅을 퍼서 퍼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가 탈락을 했는데 우탈락이라고 하는 의문 변동이 있어요? 우리 우탈락이라는 의문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규칙. 자, 근데 우리 주다에다가 어를 결합을 시켜보자. 이거 어떻게 써? 줘도 되고 주어도 되잖아. 그치? 저는 여러분 의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탈락. 미안해. 나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 축약이랑 여러분 얘는 그대로 써도 되니까 의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네. 그러면 이거는 규칙.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를 우리는 어간이 바뀌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미를 바꾸는 애를 한번 살펴볼게. 어미의 변화. 자, 여러분 어미의 변화는요. 여러분 어떤 애가 있냐면 러블 규칙이 있어요. 자, 러블 규칙은 어미가 어나 아가 들어가면 이 어미가 어가 러로 바뀌어요. 어미가 러로 바뀐다. 자, 여러분 우리 불규칙의 예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푸르다에다가 어를 붙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광활한 날씨가 푸르러 이러면 러로 바뀌어.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여러분 리을이 첨가되는 의문 변동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불규칙. 불규칙. 누르다에다가 여러분 누르다가 색깔 누르다에다가 어를 붙이면
색깔이 러가 되잖아. 이런 게 그러면 러블규칙.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우리 뭘로 보냐면 이번엔 규칙 용언으로 한번 볼게요. 규칙 용언에 여러분 우리 이런 거가 있어. 이르다. 안 되는데 그건 그건데 이르러. 아 이거 똑같이 아까 저기 있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 르블 규칙이랑 똑같이 얘도 이렇게 보면 얘는 치러가 되잖아요.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규칙 용언. 아니면 요것도 얘들아 뭐 들르다에다가 어를 한번 붙여보자. 내가 어디에 들르다 그러면 들러 탈락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들러. 이거는 다 규칙.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여불규칙이 있어요. 자, 여불규칙은 어나 아가 여러분 여가 돼요. 근데 얘도 불규칙의 예시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에다가 선생님이 아를 붙여볼게. 내가 공부를 아라고 해? 그렇지. 하여가 되죠. 얘는 예시가 이거밖에 없어요. 하다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 요게 비슷한 경우를 또 한번 보자. 바다에다가 아를 붙여볼게. 바다에다 아를 붙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자다에다가도 아를 붙여도 나는 지금 잠을 자. 탈락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애지. 그래서 얘는 아를 붙였을 때 모습이 비슷한 경우에 여로 바뀌는 경우는 하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너라 거라 불규칙. 이거는요. 명령형어미 어라 아라 대신에 어라나 아라 대신에 너라나 거라가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명령형어미 어라 아라가 거라나 너라로 바뀌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여러분 불규칙 용어부터 바로 해볼게. 오다에다가 아라를 붙이면 얘들아 축약시키지 말고 바꿔봐. 오너라. 그렇지, 오너라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너라로 바뀌는 경우가 몇 개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너라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가다에다가 아라를 붙이면요. 여러분 요거 탈락시키지 말고 발음해보세요. 가거라. 그렇지. 여러분 살거라는 잘못된 표기야. 살거라는 무조건 살아라가 맞는 거고요. 살거라는 사람들이 거라를 지금 불규칙 용어를 잘못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살다는 살아라 라고만 해줘야 되고, 여러분 가다라고 하는 저런 특정 단어일 때만 너라 거라가 붙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랑 똑같은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다에다가 여러분 아라를 붙이면 얘는 축약하는 해만 나타나지 보너라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축약 형태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문이 불규칙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변하는 거 마지막 하나 더 정리할게요. 누가 있냐면 히읗 불규칙이 있어요. 자, 여러분 히읗 불규칙은 어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면 어간은 어떻게 바뀌냐면 히읗이 사라지고요. 히읗이 사라지고 어미는 여러분 아나 어가 여러분 이로 바뀌어요. 어나 아가 이로 바뀐다. 히읗은 탈락하고 어미에 있는 아나 어가 이가 된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 우리 빨갛다에다가 선생님이 아를 붙여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우리 어떻게 발음해요? 빨개야 빨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간이 이 부분인데 어간에 히읗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원래 어간에 아가 있었죠? 그러면 원래 어간에 아가 있는 거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아가 지금 뭐가 됐어? 이가 됐어. 그렇지. 그래서 아가 이로 변하니까 어미도 변화가 일어났고 어간에는 히읗이 없어졌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더 만약에 여러분 노랗다에다가 아서를 붙이면 얘는 어떻게 써줘야 돼요? 노래서야. 그렇지. 히읗이 탈락했고 여러분 여기는 아가 이서로 바뀌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여러분 히읗 탈락.
그러면 이거 규칙 용어 한번 볼게. 좋다에다가 이를 R을 붙이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써요? 히읗조어라고 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히읗이 들어가도 여러분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들은 탈락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미가 바뀌는 경우는 히읗 불규칙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간 어미 그 다음에 여러분 어간 어미의 불규칙을 하면서 어미를 다 누구만 썼어요 지금? 어미를 다 어나 아가 들어가 있는 애들만 썼잖아요. 불규칙인지를 아닌지는 어떤 것만 찾을 수 있냐면 이렇게 어미랑 결합을 했을 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로만 구분을 해요. 일단 자음이랑 결합하면 모습 안 변해요. 불규칙 용어도 자음이랑 결합하면 모습이 변하지 않는데 모음이랑 결합할 때만 모습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게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어떻게 파악해 주시면 되냐면 어를 넣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날개에다가 어를 넣는다라고 써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선생님 몇 개 예시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이게 규칙인지 여러분 불규칙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자, 춤을 추다 이게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어미들이 다 아어가 안 들어갔죠? 그럼 여러분이 아어로 넣어서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거를 다 뭘로 바꾸면 돼요? 우선은 어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추어, 누루, 이러면 여러분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추어라고 해도 되고 처라고 해도 되고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얘는 그러면 규칙 용어. 그리고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규칙 활용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자 얘는 요 모습이 아니지. 더 원해. 그러면 여러분 비읍이 다른 애로 바뀔 수 있는 의문 변동은 없으니까 그럼 얘는 비읍 불규칙. 자 얘는 누르다가 얘들아 색깔도 있지만 눌러도 되잖아요. 눌러도 되고 아까 누르러도 되고 그치? 그러면 얘는 이미 모습이 바뀐 거네. 그럼 얘는 불규칙.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공부하여. 그렇지. 그래서 여불규칙에 해당해요. 그쵸? 하다가 붙었으니까 얘는 아까 예시했던 푸르러니까 러불규칙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얘가 다른 어미가 붙어있는 형태가 왔을 때 어를 넣어서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가지고 르불규칙인지 아니면 여불규칙인지 아니면 여러분 이게 비읍불규칙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 여러분 이제 누구를 가냐면 수식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수식원. 자, 여러분 수식어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냐면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수식하는 기능인데 여러분 거기 2번을 정리를 해보시면 무조건 여러분 관형사가 여기 들어가고 여러분
부사가 수식해주는 애들이었으니까 얘네들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관형사는 누구랑 결합을 한다고 했어요? 명사만. 여러분 우리 체험 중에서 관형사랑 결합할 수 있는 애는 명사만 가능하다고 했었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선생님 체험이라고 안 쓸 거야. 명사만 쓸 거야. 여러분 우리 관형사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여러분 새 신발 명사는 되지만 새 그녀 여러분 대명사 안 된다고 했어요. 새 여러분 숫자를 쓸 수도 없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사랑 대명사는 붙일 수가 없었어. 자 부사는 누구를 꾸며요 여러분? 용어 어간. 그렇지 여러분 용어 어간이 어미와 결합되어 있는 애를 꾸며내죠. 자 그러면 이 수식어나 수식어의 관형사 부사는 모습이 변해요 안 변해요? 모습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변화가 없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장 안에서 무슨 성분으로 작용을 하냐면 부속 성분으로 작용을 해요. 여러분 문장 성분은 아직 안 갔지만 문장 성분에서 부속 성분이라는 건 생략이 가능한 경우. 그래서 여러분 얘는 거의 생략이 가능한 성분. 부속 성분은 여러분 생략이 가능하고 수식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성분들 이걸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제나 높임법을 이렇게 가려봐보세요. 빠르시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빠르게 이가 여러분 이렇게 조사 결합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절대 시제랑 높임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X 없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격조사랑도 결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관형사로 한번 가봅시다. 관형사는요, 무슨 기능을 하냐면 어떠한이라고 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자, 선생님이 거기다가 체연 앞에서, 여러분 체연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이어서 체연이라고 써놨지, 실제로는 체연 중에 누구랑만 결합한다고요? 명사랑만 결합한다.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여러분 거기 특징 1번 갑시다. 조사랑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형사는 절대 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합이 불가능하고요. 형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하죠. 그렇죠?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얘가 여러분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이 관형사가 종류가 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지시 관형사가 먼저 와야 돼요. 가리키는 관형사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수관형사 한두 세네라고 하는 수관형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여러분 성상관형사가 마지막으로 와야 해요. 그럼 만약에 지시하고 성상이 온다고 했을 때 성상이 먼저 오고 지시가 나오면 나중에 오면 돼 안 돼? 안 돼. 지시 성상이 와야 되는 거고 여러분 지시가 안 와도 수 성상 순서대로 와야 되고 요 순서가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종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종류 설명부터 보세요. 발화 현장이란 문장 밖에 존재하는 가리키는 대상 이번 지시 관형사를 얘기하고 있네요. 지시 관형사고요. 자 꾸밈을 받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드러내준대요. 이게 성상관형사예요. 자 그리고 대체로 단위성 의존명사랑 결합해서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준대요. 숫자 관련된 거죠? 수관형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낼게.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걸 이제 구분을 해볼 거야. 지시관형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시관형사가 있고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모습이 둘 다 딱 이그저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둘 다 이그저인데 어떤 애는 관형사고 어떤 애는 명사로 쓰고 있어. 대명사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모습은 똑같은데.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우선은 형태로 한번 분석을 해봐 얘들아. 형태는 가변어 불변어인데요. 여러분 얘네들 가변어 불변어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불변어니까 형태로는 구분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네들이 여러분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여러분 꾸며주는 애니까 수식어이고 얘는 꾸밈을 받는 여러분 체연이에요. 그러면 체연하고 수식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얘는 뒤에 누가 와요? 조사 붙일 수 있어요. 얘는 조사가 결합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관형사는 조사랑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조사 결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조사의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여기는 딱 지금 선생님이 그냥 조사를 붙였어요. 조사를 붙여서 이는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이다 해서 이는이라고 해서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고, 그치? 얘는 이 사람은이라고 해서 누구를 해줘요? 채연을 사람을 꾸며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조사는 얘는 붙일 수가 없고 얘는 조사를 붙일 수 있다 이거라. 얘는 앞말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얘는 뒤에 오는 무조건 채연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네들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또 성상관형사로 갈게요. 여러분 성상관형사는 누구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냐면 성상관형사가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거든. 성질과 상태가 형용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랑 관형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친구들이 영어에서도 요거 때문에 국어에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형용사를 보면서 얘들아 이게 뭐더라? 이러고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관형사인데 이걸 형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시험에도 이게 관형사가 형용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러면 성상관형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태에서 나타나. 형태에서 얘는 불변어고요. 얘는 가변어예요. 그러면 얘가 가변어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서술성을 가져요. 가변어기 때문에 서술성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불변어기 때문에 서술성을 갖나요? 서술성을 갖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 서술성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했었냐면 명사, 파생, 전미사랑 명사형, 어미할 때 이거 할 때 했었거든.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 명사형 어미는 누굴 붙일 수 있다고 했었냐면 다를 붙일 수 있다고 했고 서술성을 갖지 않는 전미사는 다를 붙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다를 붙일 수 없어요. 얘는 다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신발, 새 신발 이건 근데 너무 딱 구별이 되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애는 다를 넣을 수 있어요? 새롭다라고 하는 기본형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새다라고 해서 다를 붙일 수 있어요? 얘는 안 되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러분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건 아니면 모습이 똑같은 여러분 이 관형사고 형용사도 있어. 그러면 그런 경우는 다를 넣었을 때 문장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하나 더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수관형사 하고요. 수사가 모습이 숫자니까 비슷해. 자, 여러분 우선은 1부터 4까지는 모습이 달라. 1부터 4는 구별이 돼. 그래서 여러분 수사는 하나, 둘, 셋, 넷 얘는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 수관형사는 한, 두, 셋, 넷로 써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모습이 다르니까 구별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냐면 5부터는 똑같이 생겼어. 5부터 그 이후의 숫자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까? 과수관형사하고 수사가 얘들아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얘랑 똑같아요. 뭐예요? 조사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여러분 얘는 꾸밈을 받을 수 있고 얘는 뭘 해줘야 돼? 꾸며야 하는 애고. 그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5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사람 5이 이렇게 나오면 구별 딱 되겠죠? 얘는 사람을 꾸미고 있는 거고 근데 조사 안 왔고요. 얘는 뒤에 조사가 왔고 사람의 꾸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사고 얘는 수관형사야. 이렇게 찾아줘도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관형사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다른 품사들과 비교해서 품사를 구분하는 문제에 많이 활용이 돼요. 그 특성이 뭔지를 좀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넘어가서 부사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부사 갑시다.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어떻게 라고 하는 애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특징을 갈게요. 제한적인 조건에서 명사나 관형사를 꾸며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한적인 거라고 했고 일반적으로는 누굴 꾸며야 돼요? 용언을 꾸며야죠. 일반적으로 용언을 꾸미지만 다른 일반적인 예외적인 조건에서 명사나 관형사도 꾸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격조사랑은 절대 결합할 수가 없어요. 격조사는 누구랑만 결합할 수 있다고요?
체험만. 그렇지. 체험만 결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얘는 누구를 결합할 수 있냐면 보조사를 결합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다 보조사라고 써주자. 보조사랑은 부사가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지금 예시에 잡고라고 하는 부사에다가 누굴 붙였어요? 만이라고 하는 보조사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아직이라고 하는 부사에다가 도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보조사를 붙였어요. 그다음 은는도만이 좀 많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안에서 위치가 비교적으로 좀 자유로워요. 관용사는 무조건 누구 앞에만 와야 될까요? 명사. 그치? 관용사는 무조건 명사 앞에만 와야 되는데 부사는 순서를 조금 위치가 달라져도 괜찮아요. 용언 앞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성분 앞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얘네들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부사는 성상부사와 정상부사랑 그 다음에 문장부사로 나뉘어요. 문장부사는 아닐 거야. 자, 여러분 성상부사는 다시 여러분 세 가지로 선생님 성분인데 미안 얘들아 선생님 성분인데 성상이라고 써놨다. 그냥 성분이에요. 성분 미안해요. 성분부사랑 문장부사인데 성분부사에 성상부사가 여기 들어가요. 얘도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줘요. 잘 먹는다 아니면 오래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떤 성질 상태 이걸 나타내주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뭘 나타내면 지시부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장소나 시간을 가리킨다. 지시부사.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조금 어려우면 지시부사, 지시관여사, 지시대명사 구분하는 문제 나오겠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얘는 무조건 뭘 한다? 얘는 용언을 무조건 꾸며줘. 그래서 용언을 꾸미는 역할이고 얘는 누굴 붙일 수 있어? 보조사 붙일 수 있으니까 보조사를 붙여보고 얘는 조사에서 누구를 붙여보면 될까요? 격조사를 붙여보면 되겠죠. 왜냐면 보조사도 붙고 격조사도 붙을 수 있는데 얘는 격조사를 못 붙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시관여사는 조사를 못 붙여, 지시부사는 보조사만 붙일 수 있어. 얘는 격조사를 붙이면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요. 안 먹다, 못 먹다라고 하는 부정부사가 여기에 들어가요. 부정을 나타내주는 말. 자, 그래서 성상, 지시, 부사, 부정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뉘고요. 문장부사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거기 설명 보면 사람의 말